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이콘에 늘 참가자로 이제 참가를 하면서 되게 많이 배워가고, 되게 즐거운 경험들이 많았는데, 연사로 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이제 용기를 내봤는데, 부족한 점이 있어도 이제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파이썬으로 PDF 쪼개기라는 제목으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뉴스타파라는 탐사보도 전문 매체에서 데이터 저널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사에서도 파이썬을 사용하고요. 주로 보도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 분석하는데 파이썬을 사용합니다. 또 시빅테크 단체인 코드포 코리아라는 곳에서 오거나이저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PDF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이력서나 발표 자료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할 때 많이 사용하는 파일 형식이죠. 네, PDF 파일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선 PDF가 문서의 보존과 공유에 최적화된 그런 파일 포맷입니다. 운영체제나 특정 프로그램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용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왜 기자들이 PDF에 관심을 가질까? 이런 의문을 품으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언론인들이 특히 PDF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 이런 여러 주요 단체들이 공식 자료를 공개할 때 PDF로 공개를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정부 관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정부에서 고시하거나 공고해야 되는 그런 주요 사항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제 공개하는 매체가 관보인데, 이런 관보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이제 여러 중앙 부처의 공시 자료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왼쪽 화면이 그 관보 사이트 메인 페이지고요. 여기에서 자료 제목을 하나 눌러서 이제 공고를 띄워보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바와 같이 웹상에서 PDF 뷰어가 보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받아서 볼 수도 있고요. 정부가 공개하는 온갖 정보들이 올라옵니다. 공직자 재산, 각종 법령의 입법 예고 이런 것들부터 심지어 게임 및 영상물의 심의 결과 이런 것들도 관보에서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데이터 저널리스트들이 데이터를 PDF로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무래도 데이터라고 하면 CSV, XML, JSON, 스프레드시트 이런 구조화된 데이터들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데이터를 PDF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데이터의 내용을 검증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공공정보인 그 관보에 공개되는 공공정보인 공직자의 재산 정보를 띄워놓고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 제가 주황색으로 네모를 표시를 해놨는데요. 같은 아파트에 대한 정보가 이제 2번 들어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똑같은 아파트를 등록하면서 이제 등록 방식을 바꾼 거기 때문에 이제 한 건은 금액을 0원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해서 이제 같은 데이터가 2번 들어간 거죠. 이분은 본인의 실제 재산에 비해서 1억 5천만 원이 더 많은 것처럼 재산 총액이 공개가 됐어요. 네. 근데 심지어는 아예 표 자체에 같은 정보가 그냥 복사가 돼서 2번 들어가고 이런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이제 발견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재산의 카테고리 정보가 예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금이 이제 배우자의 예금, 모친의 예금, 장남과 장녀의 예금으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금 정보들을 전부 합치면 저기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소개값이랑 일치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덧셈을 해보는 거죠. 예. 실제로는 파이썬으로 덧셈을 하는데요. 이제 1억 2,600만 원에 1,700만 원을 더하고 700만 원을 더하고 다시 2,800만 원을 더하면 저희는 이 금액이 2억 원을 넘지 않는다는 걸 즉시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소개에는 3억 1,500만 원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되었다는 내용을 저희가 계산기를 직접 두드려 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우선 PDF를 이런 스프레드시트 같은 그런 데이터의 형태로 먼저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덧셈, 뺄셈 이런 것들을 하면서 데이터에 문제가 없나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변환을 그럼 PDF를 데이터로 바꿔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바꿔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처리 방법이 저는 아크로벳 프로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어요. 네. 이제 PDF 자료를 HTML, 뭐, 혹은 워드, 스프레드시트 이렇게 변환을 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변환 결과도 되게 크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파이썬을 잘 몰랐을 때는 어도비 아크로벳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사용을 했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 회사가 PDF의 구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구현되어 있는 기능을 사용하면은 그나마 가장 잘 정제된 그런 형태로 데이터를 내보내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파일에 내보내기, 엑셀 파일 이런 메뉴를 눌러서 엑셀 파일로 내보냈어요. 이렇게 매년 관보에서 공직자 재산 공개를 하는데 몇천 페이지 정도가 되거든요. 몇천 페이지 정도 되는 결과물을 엑셀 파일로 이제 바꾸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띄워놓은 것보다는 좀 더 지저분한 형태로 나와요. 그렇지만 뭐 약간의 이제 수작업을 거치면은 금방 꽤 훌륭한 데이터로 바뀝니다. 이제 여러분들처럼 코드를 쓰시는 분들은 엑셀에서 그 단축키와 손동작만으로 데이터가 정제되어 있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놀라실 건데, 네, 마치 뭐 맥가이버 칼처럼 네, 아주 대단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떠올린 방법은 PDF를 엑셀로 바꾸지 않고 HTML로 바꾸는 겁니다. 이제 HTML로 바꾼 문서를 띄워놨는데 이걸 이렇게 개발자 도구에 들어가서 HTML 구조를 살펴보면은 저 한 페이지 한 페이지의 표들이 테이블 태그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테이블로 인식이 되면은 금방 데이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판다스에서 read HTML 함수를 한 번만 사용하면은 이제 하나의 PDF에서 나온 여러 페이지에 여러 테이블들이 이제 테이블스라는 그런 리스트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걸 이제 하나씩 꺼내오면 데이터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죠. 네, 파일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직자 재산 공개는 한 30년 정도가 된 제도인데 30년 동안 매년 정부에서만 한 30번씩 공개를 하거든요. 정부만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법원, 선관위, 헌법재판소, 그리고 각 지자체 시도와 시군구 240곳이 다 자체적으로 이제 정보 공개를 해요. 파일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몇천 개 정도의 파일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다 내가 아크로벳 프로그램을
열어서 이걸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노가다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파이썬으로 처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찾아봤어요. 일단 PDF에서 죄송합니다. 파이썬에서 PDF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고, 제가 PyPI 서비스에서 PDF를 검색을 해봤을 때 1만 건이 넘는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많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들을 써봤는데, 제 목적에 가장 잘 들어맞는 그런 라이브러리는 PDF 마이너였어요. 네. 네. 그래서 간단하게 PDF 마이너로 PDF에서 이제 표를 추출한 과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PDF 마이너로 PDF 파일을 불러와야 되는데요. 이제 PDF 내부 구조가 안에 굉장히 여러 개의 그 객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선, 네모, 뭐 도형, 이미지, 뭐 글자,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엘리먼트로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PDF 마이너의 뭐 기본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런 엘리먼트들을 다 불러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여러 엘리먼트 중에서 선 객체들을 먼저 불러왔어요. 네, 라인을 가져왔고, 네, 이런 식으로 가져온 모든 엘리먼트 중에 LT 라인 객체들만 뽑아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줬죠. 예, 이렇게 선을 불러와서 방금 전 그 튜토리얼 코드에서 프린트를 한 결과의 일부인데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선 객체들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보시면은 선 객체들이 x0, y0, x1, y1 이렇게 그 선에서 시작점과 끝점에 좌표 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들을 뽑아놓고 보니까 세로선들은 x0와 x1의 값이 같은 게 세로선들이었고, 이제 y0와 y1의 값이 같은 게 가로선이었던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세로선과 가로선을 구분을 해줬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선은 행과 열을 구분을 해줬어요. 네. 근데 저희가 행과 열이 이제 교차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찾아야 되는데, 이제 가로선들을 가지고서 가로선의 높이를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즉, 가로선의 y좌표를 이용해서 행들의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세로선들의 위치, 그러니까 세로선들의 x좌표를 이용해서 열 정보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가로선과 세로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찾는 방법으로 이제 교차점들의 좌표를 뽑아낸 거죠. 이렇게 하니까 각 셀들의 좌표, 각 셀들의 x0, y0, x1, y1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셀마다 텍스트를 붙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텍스트에 대한 여러 가지의 요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PDF에서 텍스트 구조가 텍스트 박스라는 상위 객체가 있고, 그 안에 한 줄 한 줄 그 텍스트 라인이라는 객체가 있고, 그 안에 그 캐릭터들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보시면 제가 이 주황색 네모로 표시를 해놓은 게 텍스트 라인이에요. 텍스트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게 셀들이랑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 라인들을 하나하나씩 그 안에 있는 문자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원하는 셀에 속하는 글자들만 그 셀에다가 이제 붙여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PDF의 표 정보를 그대로 옮겨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듭니다. 보시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데이터의 형태는 아닌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 각각의 행들에 뭐 사람들의 뭐 소속 정보, 직위 정보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재산 내역의 정보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원자료를 만든 다음에 이 데이터를 뭐 정규화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제를 해서 이제 깔끔한 타이디한 데이터로 만들어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동명이인을 처리해 줍니다. 예, 여기에 관보에서 재산을 공개하는 그런 수준의 고위공직자들은 수가 굉장히 적어요. 1급 공무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1급 공무원들 중에서 특히 국방부 소속으로 이름이 김정수인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예, 이건 2021년도에 공개한 자료인데요. 예, 같은 이름, 같은 소속인 고위공직자가 한 해에 관보에 실린 사람만 무려 3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력이랑 재산 정보 이런 걸 일일이 검색해서 각 사람들한테 아이디 값을 부여를 해줍니다. 이렇게 동명이인들이 뭐 2명 이상의 사람들이 같은 이름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매년 한 10% 정도는 돼요. 한 300명 정도의 수준인데요. 이 사람들의 이력을 하나하나 검색을 하면서 아이디 값을 부여를 해주는 거죠. 네. 단순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적당한 노동요를 들으면서 작업을 합니다. 이런 작업의 결과 저희가 만들어낸 게 보여드리는 저희 뉴스타파 공직자 재산 정보 사이트입니다. 공직자의 이름과 소속 등의 정보로 검색을 해서 재산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한테 아이디 값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각 인물의 연도별 재산 수준이 다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재산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변환 과정에서 어떤 오류 가능성이 분명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원본 PDF를 볼 수 있는 그런 링크도 제공하고 있고 스프레드시트로 변환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원본 PDF에 비해서 공직자들의 어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정보에 대한 그런 데이터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서비스를 그렇게 잘 아시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언론 업계에서 기자들은 이제 항상 생겨나는 그런 고위공직자 검증 수요를 뭐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언론인들이 다들 하는 게 비슷하잖아요. 공공정보에도 이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있고 이제 PDF를 늘 다뤄야 하는데 이런 고민을 저만 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한국 정보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정부에서 PDF 혹은 뭐 그림 파일 이런 걸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런 개발을 하고 나서 몇 해 뒤에 알게 된 게 이제 PDF 플럼버라는 서비스인데요. 예. 1년에 한 번 전 세계 데이터 저널리스트들이 모이는 나이카라는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CAR, 뭐 컴퓨터 어시스티드 리포팅이라고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뭐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행사예요. 미국 탐사기자협회에서 여는 행사인데 이 컨퍼런스에서 2020년경부터 PDF 플럼버라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소개가 됐습니다. PDF 마이너에 기반을 했는데 표 처리를 전문으로 해주는 라이브러리예요. 예, 제가 공직자 재산 자료를 정제하기 위해서 한 그런 접근을 보다 일반화한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만든 사람도 이제 제러미 싱거바인이라는 언론인인데, 예, 저와 같은 데이터 저널리스트죠. 지금은 뉴욕타임즈에서 데이터 에디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표를 찾고 추출하고 표를 찾는 방법을 이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메서드가 구현이 되어 있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find tables, 뭐
extract tables 이런 메서드를 사용해서 표를 쉽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를 한번 추출해 준 다음에 디버깅을 위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얻은 표에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들을 보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 표시된 것처럼 내가 받은 표에 포함된 텍스트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한편으로는 이제 선들에도 이제 선이 그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표에 속하는 선이 있고 표에 속하지 않는 선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관보 같은 경우에도 테두리에다가 그냥 커다란 네모칸을 하나씩 쓰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표에서는 제외를 해줘야 되니까요. 표에 포함된 선들이 어떤 선들인지를 빨갛게 표시를 해준 거고, 오픈CV를 이용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DF 구조를 이 라이브러리가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그런 오류 상황에서 이런 정보가 있으면 크게 도움이 되겠죠. 두 라이브러리를 비교를 해보자면 PDF 마이너가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모든 객체들을 뽑아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PDF 플럼버는 그런 깊은 수준에서 보는 것보다는 보다 쉽고 편하게 표를 추출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표를 추출할 수 있도록 이제 디버깅을 위한 정보들을 받아볼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PDF 플럼버로 파일을 추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PDF라는 게 어떤 도구를 통해서 생산했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겉보기에는 똑같이 글자가 하나 박혀 있는데 그 글자의 좌표 값은 위쪽으로 패딩이 넓을지 아래쪽으로 패딩이 넓을지 양옆의 패딩은 어떤 형태일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특이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PDF 마이너를 써서 이제 스스로 어떤 커스터마이즈한 형태로 데이터를 추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 앞에서 살펴본 PDF들은 어쨌든 글자 정보는 글자 그대로 이제 박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자 인식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앞에서 살펴본 PDF는 이제 적어도 글자는 글자였는데 이제 그림이거든요. 이런 자료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여기 넣어놓은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하는 국회의원들의 정치 자금 자료입니다. 어디에서 밥을 먹었고, 여론조사를 어느 업체에 맡겨서 얼마를 주고 돌렸고,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는 그런 문서죠.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저희 뉴스타파가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3사하고 같이 이제 국회의원 정치자금 자료를 데이터로 변환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처음 시작한 건 오마이뉴스에서 일하는 데이터 저널리스트고요. 그래서 오마이뉴스 기터브에 들어가시면은 처음 이 작업을 시작한 이후의 데이터들을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에는 올해는 이제 구글 다큐먼트 AI라는 서비스를 적용을 했고요. 구글 서비스고 예전에 비전 API라는 형태로 시작한 그런 OCR 엔진을 더 강화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화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네이버 클로바 OCR이 성능이 굉장히 좋아서 한국 관보의 표 같은 경우에는 구글 도큐먼트 AI의 기본 테이블 파서로 파싱을 하면은 두 덩어리의 표로 내보내주는데 클로바에서는 표 구조를 훨씬 더 잘 찾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몇 가지 서비스들이 있고요. 사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는 PyPDF거든요. 제가 다루는 자료 중에는 관보 이런 문서들처럼 수천 장 정도의 규모가 되는 그런 PDF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맞는 덩어리들끼리 잘라내고 붙이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가볍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챗 GPT가 있습니다. 챗 GPT가 OCR, 문자 인식도 해주기는 하는데, GPT의 OCR 퀄리티는 지금 수준에서는, 예, 한국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형편없는 수준이고, 제가 실무에서 GPT로 문자 인식을 사용하는 일은 네,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개선되지 않는 한은요. 근데 다만 앞에서 소개한 그런 도큐먼트 AI 같은 서비스로 문자 인식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넣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정보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해주거나 대답을 해주는 건 GPT가 아주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PDF의 미래, 정부 문서의 미래, 데이터 저널리즘의 미래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2013년부터 뉴스타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매년 연례 행사처럼 공직자 재산 PDF를 변환을 해왔어요. 이 작업을 올해는 하지 않았는데 공직자 재산 공개 형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무려 웹페이지에서 공개를 합니다. 저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이것만으로도 한 느낌표를 한 10개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웹페이지에서 공개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PDF 파싱이 아니라 웹 스크래핑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무자로서 이렇게 환영을 하기는 하는데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굳이 정보를 웹에서 공개를 하면서 옛날에 관보에서 그렸던 그런 표 내용을 그대로 표현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웹이라는 디지털 공간에 표현된 종이라는 느낌이랄까요? 디지털 전환의 과정이 과거 오프라인에서의 업무 처리 방식에 영향을 받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례가 꽤 흔합니다. 자료가 웹에서 공개된 그런 마찬가지로 고위공직자들의 병역사항 공개 자료인데요. 보시면 병역의 분류, 판정, 1급이다, 4급이다, 연기를 했다, 병역을 완수를 했다, 아니면 병역이 만기 제대, 아니면 만기를 안 채우고 제대를 했다, 제대를 어떤 형태로 했다,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공개가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한 칸에다가 다 넣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왜 이렇게 했을까 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정답은 과거에 PDF에서 공개하던 모습과 똑같이 만들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한글 문서는 좀 더 재미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기록한 문서인데요. 사고에 대한 여러 정보를 세로 방향의 문서에 입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가로로 칸이 부족해서 일시랑 장소를 같은 열에다가 넣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사고 사례 공개 정부 사이트 이런 게 생겨서 들어가 봤는데 일시와 장소가 같은 열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디지털 공간의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다른 선택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국의 전자관보거든요. 공고를 하나 눌러보면은 PDF 뷰어가 안 나오고 텍스트가 나옵니다. 표는 표로 보이고요. 개발자 도구를 열어보면은 테이블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를 보면은 입력 단계부터 웹폼에서 입력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취재 정보들을 종합을 하면은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에서 다시 한글로 바꿔서 그걸 고위공직자들이 직접 검증을 하고 이걸 다시 관보에서 공개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아까 보여드린 그런 오류들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겠죠. 그리고 데이터로서의 어떤 정합성이나 그런 것들을 무결성 이런 것들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데이터와 정부에 대한 감시, 투명한 정보 공개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함께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그런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